네, 3월 30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떨지 하채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좀 소폭의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조금 좀 더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국내 시장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그 상승의 속도, 그다음에 이 각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만족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국내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미국 시장보다, 좀 처져 있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그런 수급 현상들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좀 봤을 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었고, 그 전에도 좀 매도를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378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선물 쪽에서도 한 2,78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콜옵션 쪽에서 한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옵션에서도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제 두 개를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콜옵션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시야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매도를 좀 하다가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을 좀 봤을 때 양시장 보면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며칠 좀 들어왔다가 하루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파기도 하고, 또는 한 2, 3일 정도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려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원달러 지수가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는데,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 확 빠져있다라는 게 들 때, 그때쯤 되면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씩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관들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259억,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의 601억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요,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세가 강하게 좀 올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것 같고,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시가 대비 좀 밀리고 있죠.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3월 달부터, 초부터 제가 7일부터 해서 연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해서 좀 연구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견들도 많이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키우와 체르니우에서도 군사 활동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해하는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대비에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잘 갔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지금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가로 오늘 장중이 3.17%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좀 하면서 시총 2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은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국내 시장이 조금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흔들리니까는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체에서의 비중이 15.7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LG 에너지솔루션인데 이게 3.78입니다. 1등하고 2등하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는 1등 종목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등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면은 상승을 가는 건데 이게 상승세가 나오지 못하는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대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전체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70%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죠. 이걸 이제 합쳐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보통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업체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업체들의 그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은 하락세가 좀 나왔다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엔비디아라든가 TSMC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그 주가들은 그렇게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2030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2019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마나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느냐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쉽게 좀 좁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도 전체적인 지수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분기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이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D램에 대한 부분 이런 사이클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쉽게는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기대는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지만이 국내 시장은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시장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장을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고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인버스의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오늘 좀 61선이 깨져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61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3월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100 정도까지라고 제가 3월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기본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가장 그 접점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본적 분석 말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빠져가지고 1월 달까지 하락세까지 나왔었는데,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은 예의상 나와준다라고 제가 3월달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000에서 3,100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원달러 지수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61선이라든가 120선까지 깨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때쯤 되면은 외국인들의 그 본격적인,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잡힐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뭐 3,000에서 3,1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심리적인 부분, 이제는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 이에 이제 3,100까지 가면은, 나도 이제 한번 시장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다녀서 그때쯤 되면 또 개인들의 또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0에서 3,100까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서 네,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두 번 접는 이제 폴더폰, 또 돌돌 많은 롤러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이게 선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1월 달에 CES에서 이제 나온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 젖는 이런 형태의 하반기에 좀 선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직접 재산권 기구에도 이 관련된 폴더폰, 롤러폰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미 또 특허를 출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은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런 폴더폰이라든가 또 롤러폰에 대한 부분에 선보이게 되면은 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방향을 다시 한번 바람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잘 발표를 좀 하면서 3년 만에 성과금을 좀 지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항공업계들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한 1% 넘게 1.17%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적을 좀 보면은 화물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좀 유지를 했었어요. 예, 조 대장이 발빠르게 이 리스크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어차피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화물로 가자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의자들을 다 떼어내고 화물로 바꿨던 게 정말 한 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난해 연결 기준에서 매출이 한 9조 넘게, 뭐 이 영업이익 같은 거 한 1조 4천억 정도 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매출 같은 거 18.4%, 영업이익 같은 거는 122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항공의 그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서 또 상단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입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풀리는 그런 부분이었기,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해외 수요, 여행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여기서 한 번 정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국 정리가 풀리다 보니까는 이 항공권에 대한 예약이 뭐 3배로 꺾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3월 11일부터 24일까지의 그 국제선 항공 예약이 뭐 2주간 또 비해서 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제 미주라든가 유럽 노선 같은 100%, 뭐 동남아 같은 경우도 80% 이상 뭐 예약자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신혼여행도 국내에서 특히 이제 제주도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해외 쪽으로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항공주들, 여행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한국전력 주가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제 계속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인 가구에 대한 그 전기료가 5월 2,120원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전력량 요구 킬로와트당 4.5원, 그다음에 뭐 기후 환경 요금에서 킬로와트당 2원 정도 인상이 되면서 4월 1일부터 좀 적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살짝 좀 좁혀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그거는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현 정부에서는 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이 조정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좀 적자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아마 정부 정책주로서 아마 관심을 가지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참고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죠. 시간 투자 대비해서 때로는 또 투자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략 같은 경우는 시간에 투자를 한 만큼의 이 투자 수익률도 비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섹터들을 좀 보면은 뭐 광고 쪽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대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현대기아가 지금 5% 넘게 장중에 상승세 6% 넘게 상승세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2%, 거의 3%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기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현대모비스. 지금 자동차 대표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 15일에 얘기해서 이제 뭐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뭐 정리할 게 아니라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라오게 되면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러시아에 이제 현대차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현대차, 뭐 기아, 현대이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라든가 기아, 뭐 이런 자동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힘들으셨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린다고 하면은 좋은 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손실을 축소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행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뭐 SMCH라든가 뭐 인터파크, 노랑풍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 조금 제외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SMC 같은 경우는 뭐 여행주로도 가기도 하지만은 또 개별적인 SM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원 쪽, JIP 엔터라든가 IHQ라든가 뭐 I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뭐 행사 이쪽,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안화되는 그런 부분,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지금 다시 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전진적으로 좀 거의 이제 풀어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음모라든가 엔터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좀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에 대한 폐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엔터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연쇄정용도 이런 확진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국내 증시와 최근 전망들, 이야기들, 흐름들 다 말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코스피가 3,000선과 3,100선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좀 특징주들 이야기를 또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 3%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위아 또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흐름 보였는데, 항공주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대한항공이 지금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여행자 수가 예약 수가 3배 넘게 뛰어 올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여행과 항공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행주 중에서 노랑풍선은 좀 관리 종목이니까 유의하셔.
하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SMCMC는 이 광고 쪽과 여행 관련주로 해서 오늘 좀 호재가 짙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장중에 또 상승을 하는 모습, 10% 넘게 상승을 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당장보다는 조금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좀 봤을 때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빅토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이걸 또 다시 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쪽도 이제 계속해서 중국을 이제 빗대로 해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의 어떤 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라든가 NFT라든가 또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자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 NFT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또 공약으로서도 이 가상화폐 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차트 보니까 이니텍이 나와 있네요. 이니텍이 가장 네. 또 관심 있는 종목이기도 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니텍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KT 계열의 인증보안과 그다음에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T 계열 회사예요. KT가 이제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T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의 통합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권한 관리 솔루션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주요 기관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이버 취약점이라든가 데뷔트에서 점검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협상에서 이게 적폐지도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해커 집단이었던 어나니머스가 또 반대로 러시아를 이제 사이버 쪽에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IT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와 삼성 SDI 쪽에서 한국은행 쪽에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모의 실험에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쪽하고도 우리가 좀 관련해서 이니텍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사이클이 조금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올라오고 나서 또 장기적으로 조정 주고 나서 또 장기적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도 보시면 작년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조정이 길게 좀 장기적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의 흐름도 봤을 때도 이렇게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이런 패턴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그런 하락세를 좀 마감하고 주가가 좀 시장과 함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을 앞서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시장과 동행해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후행으로서 종목들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인텍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뭐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시장을 또 따라서 뒤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현재 그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4,875원 음봉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4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1선 잡고요. 한 4,7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니텍 지금 음목 나타내고 있지만 들어가도 좋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손절가 4,700원, 목표가 단기로서 5,400원까지 일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에 대한 전망 잘 들어봤고요. 특징 테마들까지 들었습니다. 내일장까지 좀 엿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마음을 놓으시고요. 그냥 종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들 이제 몇 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부터 해서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화장품주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활동이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제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주들 뭐 중국에 물론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만큼의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이제 막혀 있을 때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기술력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국내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가더라도 예전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대한 그걸 기대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지금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몇 년 전부터 해서 동남아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판로를 좀 개척을 하고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동남아 쪽,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의 이런 제한적인 이동이 이제 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장품 주주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가님이셨습니다.